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28살 김민수는 오늘도 어머니 김영숙과 함께 동네 세탁소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죠. 면접용 정장을 들고 들어온 26살 박소영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장 세탁이 급한데 괜찮을까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까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면접 보시나 봐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무원 시험 최종 면접이에요. 꼭 붙고 싶거든요. 민수의 어머니 김영숙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우리 아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소영은 민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눈빛이 맑아서 호감이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하셨어요? 김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들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소영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대까지 나오셔서 세탁소 일을 하시는군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가업을 이어받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소영은 내심 세탁소 아들이라는 점이 조금 걸렸지만 민수의 성실한 모습과 교육받은 말투가 마음에 들었어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몇 시에 와야 할까요? 오후 2시 이후에 오시면 됩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꼭 면접 잘 보시길 바라요. 정장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릴게요. 소영은 기분 좋게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김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아가씨 참 예의가 바르네. 얼굴도 예쁘고 말도 곱게 하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상도 좋으시고요. 면접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소영의 정장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일반적인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세심하게 관리하며 작은 주름 하나까지 완벽하게 다렸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세탁소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정장을 완벽하게 다려서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나왔네요. 새 옷 같아요. 소영은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요. 얼마예요? 민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돈은 됐어요. 면접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하죠. 면접 결과 나오면 그때 받을게요. 소영은 민수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게요. 대신 면접 끝나고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당연한 일이에요. 면접 잘 보시길 바라요. 힘내세요. 소영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면접 끝나고 결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면접 끝나시면 연락해 주세요.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소영은 기쁜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이상하게 민수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세탁소 아들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교양 있고 성실하며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모습에서 진짜 마음씨를 볼 수 있었죠. 면접은 생각보다 잘 봤습니다. 정장이 너무 완벽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면접관들도 소영의 단정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바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면접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민수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약속대로 커피 마실까요? 세탁비도 드려야 하고요. 두 사람은 세탁소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소영은 면접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정말 긴장했는데 정장이 너무 깔끔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면접관들이 제 첫인상을 좋게 본 것 같더라고요. 민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다행이네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소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구나. 요즘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그런데 가족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꿈은 없으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함께 도우시고요. 처음엔 다른 꿈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소영은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탁소 일을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손님들이 만족해 하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특히 오늘 소영 씨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신 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시면 정말 뿌듯해요. 저희가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된 거잖아요. 소영은 민수의 대답에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계속 민수 생각을 했어요. 세탁소 아들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직접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소영에게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기쁨에 들뜬 소영이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바로 민수였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셨네요. 역시 실력이 있으시니까 합격하신 거예요. 소영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민수가 더 고마웠어요. 면접 당일 정장을 완벽하게 준비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맛있는 곳 알아요. 민수는 사양했지만 소영의 강권에 못 이겨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영은 민수의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에 점점 매력을 느꼈어요. 특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도 소영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어요. 소영의 친구들은 조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 윤지영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소영아, 세탁소 아들이래? 괜찮아? 너 공무원인데. 좀 안 어울리지 않아? 나중에 결혼하면 시댁에서 냄새나는 일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소영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민수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서울대 나왔고 교양도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아직 민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영업을 한다고만 했었죠. 민수의 집에서는 아들의 연애를 응원했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아침 일찍 전국 매장을 점검하느라 바빴지만 아들 이야기는 늘 관심 있게 들었어요. 아들아, 그 아가씨가 어떤 분이냐? 김영숙도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소영을 자랑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공무원 시험도 붙었고 성격도 밝아요. 무엇보다 진실하고 순수해요.
외모도 정말 예쁘고요. 김석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언제 인사라도 드리면 좋겠구나. 우리도 그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소영 쪽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영의 아버지 박정수 부장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이순자도 남편 못지않게 허영심이 강했습니다. 특히 딸의 결혼 상대방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소영아,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이순자가 물어봤어요. 지영이 엄마가 그러던데 요즘 누구랑 사귄다고? 소영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소개하기엔 이른 것 같아서요. 박정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일 하는 사람이냐?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대학 나왔어? 요즘 결혼 상대방은 신중하게 골라야 해. 소영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됐어요. 민수는 점점 소영에게 부모님 인사를 제안했습니다. 소영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도 소영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어머니께서 며느리감이라며 정말 기대하고 계셔요. 소영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조금 더 기다려 줄래요? 아직 부모님께서 놀라실 것 같아서요. 준비가 더 필요해요. 민수는 이해했지만 조금 서운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 직업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소영은 당황해서 부정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야.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리기로 했어요. 김석환 회장은 아들의 고민을 눈치챘습니다. 아들아, 무슨 걱정이 있느냐? 요즘 표정이 밝지 않구나.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영 씨가 부모님 인사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제 직업 때문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김석환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조건을 보지 않을 텐데. 좀 더 지켜보자꾸나.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는 말아라. 민수는 아버지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영도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계속 부모님 인사를 원했거든요. 또한 친구들도 계속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어요. 특히 부모님의 반응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드디어 소영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점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는 기뻤어요. 정말요? 드디어 소영 씨 부모님을 뵐 수 있겠네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소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미리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정수와 이순자는 기대했어요. 드디어 우리 딸의 남자친구를 보겠구나.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직업은 뭐고?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이순자가 물어봤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혹시 직업이 별로인가? 대기업 다니는 건 아니지? 소영은 대답을 피했어요.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요. 사람됨이 중요하잖아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소영네 집으로 향했어요.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소영의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긴장도 됐지만 기대도 됐어요. 소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한 부모님이니까요. 선물로 고급 과일도 준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영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왔구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 거실로 들어가니 박정수와 이순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와 사귀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박정수가 어색하게 응답했습니다. 앉아보세요. 소영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최대한 밝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소영 씨 덕분에 부모님을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정말 좋은 딸을 두셨네요. 이순자가 조금 누그러지며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어떤 일 하세요? 민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8살이고요. 저희 가족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수와 이순자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세탁소요? 박정수가 다시 물어봤어요. 민수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시작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동네에서 신뢰받는 세탁소가 됐고요. 이순자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냄새나는 옷만 만지고 사는 거네요. 그런 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세탁업도 서비스업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예전과는 달라요. 그때 소영의 이모 장미경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현실적인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소영이가 데려온 남자친구구나. 어떤 분이야? 잘생겼네. 이순자가 차갑게 답했어요. 세탁소 한다는군요. 장미경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세탁소? 소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 세탁소 아들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냄새도 나고 돈도 못 벌어. 민수는 점점 위축됐지만 참았어요. 소영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정수가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솔직히 말해서 격이 안 맞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와서 공무원이에요. 장래가 밝은 사람이라고요. 민수는 상처받았지만 예의를 지켰어요. 소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학벌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순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세탁소를 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봐야죠.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장미경 이모가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어도 하는 일이 세탁소면 소용없어요. 체면도 안 서고 미래도 불투명해요. 박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젊은 친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소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나가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순자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소영이는 고생할 팔자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명문대 출신이에요. 장미경 이모도 거들어졌습니다. 소영아, 엄마 말이 맞아.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무슨 미래를 꿈꾸겠어?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되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민수는 점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세탁업도 떳떳한 직업입니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어요. 박정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친구 생각이고 현실은 다르죠. 우리 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끝내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소영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너무 심하세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대도 나왔고 성실해요. 이순자가 딸을 나무랐어요. 소영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나중에 애 낳고 기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장미경도 거들었어요. 맞아, 소영아. 내가 부동산 일하면서 많이 봤어. 가난한 집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민수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해. 부모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해. 민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소영 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박정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야, 젊은 친구.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장미경 이모가 덧붙였어요. 그래, 젊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연애도 해보는 거야.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만나야 해. 민수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영 씨, 그동안 행복했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소영은 울먹이며 답했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를 본 김영숙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즉시 눈치챘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네. 혹시 소영이네 집에 다녀온 거야?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들아, 괜찮다. 진짜 좋은 사람은 따로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과는 어차피 안 맞았을 거야. 김석환 회장도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아, 상처받을 필요 없다. 우리 가족이 부끄러운 일하는 게 아니잖느냐. 오히려 그 집안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거야. 민수는 부모님의 위로에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네, 알겠어요. 저도 이제 정리하겠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소영이 마지막에 부모님 편을 든 것이 가장 아팠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함께 설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소영은 친구 윤지영에게 털어놨어요. 지영아, 나 민수랑 헤어졌어. 윤지영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부모님이 반대하셨구나. 그럼 잘 된 거야. 너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소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일에 더욱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영도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민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박정수 부장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와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시내 최고급 호텔에 갔는데요. 이번 접대는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라 정말 중요했어요. 부장님, 오늘 접대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상대방이 까다롭다던데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박정수가 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 성사되면 우리 팀 실적이 크게 올라가거든. 승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검소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호텔 직원들과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텔 직원들이 그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석환이었어요.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도 건물 점검 나오셨습니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김석환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봐야죠. 직원들 고생이 많으니까요. 서비스 수준도 확인해야 하고요. 박정수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료가 갑자기 놀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분이 김 회장 아니에요? 박정수가 되물었어요. 김 회장이요? 누구 말이에요? 동료가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세상 김 회장 말이에요. 전국의 세탁소 체인점 200개 가진 그분 말이에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정수는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세탁소 체인점이요? 그게 그렇게 큰 사업인가요?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엄청 큰 회사예요. 매출이 100억대는 된다는데요. 그런데 정말 검소하게 사신다고 유명해요. 저렇게 평범하게 다니시는데 자산이 1,000억 원 넘는다고 들었어요. 박정수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동료가 생각해 보더니 답했어요. 김석환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이름이었어요. 박정수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석환이라고요? 혹시 확실한가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제 잡지에서 봤거든요. 박정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쫓아낸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접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박정수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접대 어땠어요? 잘 됐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박정수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네. 그런데 여보, 혹시 소영이 전 남자친구 아버지 성함 들어본 적 있어요? 이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동네 세탁소 아저씨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박정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기억나면 말해주세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김석환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 그 사람이 세탁소 체인점 회장일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 다음 날 박정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 김 회장 말인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료가 답했어요. 네, 제가 직접 본 걸요. 깨끗한 세상 김석환 회장 맞아요. 요즘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잖아요. 성공한 기업인으로 유명하시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박정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요. 성공 스토리가 궁금해서요. 박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몰래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깨끗한 세상 김석환이라고 쳤더니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놀라운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세상 김석환 회장, 전국 200개 매장 운영, 연매출 150억 원, 자산 1200억 원 추정. 3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 신화. 박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200억 원이라고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30년 전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현재 국내 최대 세탁소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며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세탁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정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진도 확인해 봤는데 어제 본 그 사람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어요. 김석환 회장의 성공 스토리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성실함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는 아들에게 경영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쫓아낸 그 청년이 바로 이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라는 얘기잖아요. 박정수는 급히 집으로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갈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순자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박정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이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큰일 났어요. 이순자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1200억 원 자산이라고요?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소영이가 사귀던 그 청년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탁소 아저씨라고 무시했던 그분이요. 이순자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쫓아낸 그 청년이 재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탁소 아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청년이 바로 이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어요. 앞으로 1200억 원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었다고요. 이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소영이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건지. 그때 소영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얼굴이 다 하얘져서요. 박정수가 딸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여기 앉아봐. 내가 사귀던 그 청년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지? 정확히 기억해봐. 소영은 의아해했어요. 김석환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박정수와 이순자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이순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것 좀 봐. 내가 헤어진 그 남자 아버지야. 소영은 기사를 읽어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민수 아버지라고요? 1200억 원 재벌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민수는 그냥 평범한 세탁소 아들이었는데요. 박정수가 답답해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던 거야. 평범한 세탁소가 아니라 전국 체인점 200개를 가진 대기업이었어. 소영은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런 큰 회사 아들인데 왜 숨겼을까요? 이순자가 후회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세탁소라고 무시할까봐 그랬나봐. 정말 겸손한 가정이었던 거네. 진짜 교육을 잘 받은 집안이었어. 소영의 이모 장미경도 급히 연락을 받고 왔어요. 언니, 무슨 급한 일이라고 그래요? 전화로는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박정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장미경도 기사를 보더니 경악했어요. 세상에, 내가 뭔 말을 했나? 세탁소 아들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1200억 원 재벌 아들한테? 이순자가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후회할 일을 한 거야. 소영은 민수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박정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어떻게든 다시 만회해야겠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러 가자.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민수에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용서해 줄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부모님 편을 들었잖아요. 장미경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사과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기면 정말 끝이야. 이순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봐야겠어요.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박정수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받아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요. 자존심도 상하셨을 텐데요. 소영이 용기를 냈습니다. 일단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보죠. 민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다음 날 박정수 가족은 서둘러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과일과 선물을 한가득 준비했어요. 소영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민수를 다시 볼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동시에 혹시 민수가 차갑게 대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세탁소에 도착하니 민수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김영숙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 씨? 그리고 부모님들도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정수는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각오로 왔어요. 김영숙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순자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식해서 회장님 아드님을 몰라봤어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회장님 아들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 씨,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김석환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 1200억 원 자산을 가진 깨끗한 세상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고. 민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걸 알아내신 거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박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당황해서 박정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그때 김석환 회장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냐? 아들아, 이분들이 누구냐? 박정수는 김석환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김석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런 식으로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김영숙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우리 아들을 거절했던 그분들이군요. 소영이 부모님들이시고요. 이순자가 부끄러워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정말 무식했어요.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소영이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부모님 말에 휘둘려서 너를 포기한 게 정말 후회돼.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해보자. 민수는 소영을 바라봤지만 예전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소영 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소영이 울먹였습니다. 왜? 내가 뭘 더 잘못했어?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잖아.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민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소영 씨는 저를 세탁소 아들로만 봤잖아요. 만약 제 아버지가 평범한 세탁소 사장님이셨다면 지금도 거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박정수가 간청했습니다. 아드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김석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김영숙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힘들어했어요. 이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장미경 이모도 함께 와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조건을 보지 않아야 하는데 소영 씨는 제 조건을 보셨잖아요. 그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차 상처에서 회복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점점 많이 맡게 됐고 김석환 회장도 아들에게 경영의 실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매장 순회도 함께 다니며 사업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들아, 이제 슬슬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 내년부터는 경영 일선에 참여해야지.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어요. 어느 날 민수는 회사 법률 문제로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을 방문했어요.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했거든요. 담당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27살의 최지혜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세상 김민수입니다. 네, 최지혜 변호사입니다. 깨끗한 세상 관련 계약서 검토건이죠? 자료 미리 검토해 봤는데 꽤 복잡하더라고요. 민수는 지혜의 전문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이 있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해요. 지혜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큰 회사시네요. 전국에 200개 매장이나 되다니. 성장 속도도 정말 빠르고요.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쌓아오신 거예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고요. 지혜는 민수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후계자시구나. 그런데 전혀 티가 안 나세요. 요즘 돈 좀 있는 젊은 분들, 있는 척하고 거만한 사람들도 많던데 정말 다르시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티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힘들게 일궈내신 거라 더욱 겸손해야죠. 지혜는 민수의 인품에 호감이 갔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교양도 깊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계약서 검토가 끝난 후 지혜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점심시간도 지났고요. 혹시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추가 설명할 부분도 있고요. 민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설명도 더 듣고 싶고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는 민수의 성실함과 진솔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가업을 이어받기로 하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른 꿈을 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수가 답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사업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지혜는 민수의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생각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어려운데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자주 만나게 됐어요. 업무상 만날 일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거든요. 지혜는 민수의 진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지혜 씨, 저와 사귀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는 기뻤습니다. 저도 민수 씨가 정말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지혜는 민수의 가정 환경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사업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김석환과 김영숙도 지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 씨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아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니까 고맙다. 지혜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분들도 너무 훌륭하시고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민수니까 더욱 믿음직스러워요. 반면 소영은 점점 후회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통해 민수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명문 로펌의 변호사라는 사실이었어요. 지영아, 정말이야? 민수가 변호사랑 사귄다고? 윤지영이 확신하며 답했어요. 응, 내가 직접 봤어. 강남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 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 키도 비슷하고 둘 다 잘생기고 예뻐서 정말 좋은 커플 같았어. 소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와 헤어진 후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민수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계속 그리웠어요. 소영의 부모님들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수는 민수를 놓친 것을 계속 아쉬워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 좋은 사위감을 왜 놓쳤을까요? 이순자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소영이도 요즘 계속 우울해하고 있어요. 장미경 이모도 가끔 놀러와서 후회의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을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에게도 소개했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부모님들도 민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혜 아버지는 판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는데 민수의 인품과 사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요. 겸손하면서도 사업 마인드가 확실하고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혜도 민수의 가족들과 잘 어울렸어요. 김영숙과는 특히 가까워져서 요리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요리법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민수한테 해줘야겠어요. 김영숙이 기뻐했어요.
그래, 지혜야. 우리 가족 요리 비법이야.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지. 한편 소영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약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후회해도 이제 정말 늦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지영아, 나 정말 바보였어. 민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윤지영도 친구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영아, 이제라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자. 민수는 이미 끝난 일이야. 박정수와 이순자도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후회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영이가 요즘 너무 우울해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 사이 민수는 아버지로부터 회사 경영의 실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김석환 회장은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내년부터는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경영 전반을 맡아보자.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몇 달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정말 사랑했고 가족들의 축복도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관계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걸 민수는 지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이제 좋은 교훈이 됐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김석환 회장은 아들의 결혼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기쁘다. 지혜 씨는 진짜 우리 가족의 복이야. 지혜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어요. 민수 옆에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를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김석환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과 지혜의 법조계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화목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소식이 동네에도 퍼졌어요. 소영의 친구 윤지영이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소영에게 알려줬습니다. 소영아, 이거 봐. 민수가 결혼했어. 신부가 정말 예쁘다. 소영은 신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수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더욱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 민수가 정말 행복해 보여. 박정수와 이순자도 신문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가 정말 컸구나. 저렇게 좋은 사위를 왜 밀어냈을까? 장미경 이모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괜한 말을 해서 소영이 인생을 망쳤네. 결혼 후 민수와 지혜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혜는 회사 일도 도와주면서 민수를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김석환 회장도 며느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혜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민수가 더욱 밝아졌어. 1년 후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김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세상에, 정말이니? 우리한테 손자가 생기는 거야? 김석환 회장도 정말 기뻤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업이 되겠구나. 정말 축하한다. 반면 소영은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다른 남자들과 몇 번 소개팅을 해봤지만 민수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민수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순자도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아,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자. 너무 자책하지 마. 박정수는 회사에서도 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후회했어요. 동료들이 깨끗한 세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회사 후계자가 정말 훌륭하다면서요? 젊은 나이에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박정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 후계자를 자신이 쫓아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김석환 회장은 손자, 손녀를 정말 귀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구경시켜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야.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야. 민수는 이제 깨끗한 세상의 부사장이 되어 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사업도 더욱 확장되어 전국 300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혜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민수를 도와 사업에 참여했어요.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 신규 계약 정말 잘 성사된 것 같아요. 법적 검토도 완벽하게 끝났고요. 고마워, 지혜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어느 날 소영은 우연히 민수 가족을 길에서 만났어요. 민수가 지혜와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소영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됐구나. 나도 저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는데. 그때 민수가 우연히 소영을 발견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었거든요. 지혜가 물어봤어요. 자기 아는 분이에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민수는 더 이상 소영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지혜와 아이들이 있는 현재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영은 부모님께 말했어요. 오늘 민수를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박정수와 이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너한테도 좋은 인연이 올 거야. 하지만 소영은 아직도 민수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나면서 민수는 아버지를 이어 깨끗한 세상의 회장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대기업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어요. 김석환은 아들을 믿고 회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반면 소영과 그 가족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